한강로 코리아 플러스 방송 명예 회장님의 건국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마이크 안 나와도 그냥 내가 씩씩하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천광로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을 처음 들으셔서 너무 이름도 없는 사람이 이 주제 발표를 하는 것 같으니까 주제 넘는 거 아닌가. 저는요 글쟁이에요. 그 책을 많이 썼습니다. 100권도 넘게 썼습니다. 그런데 천광로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한 20여 권 나와요. 제가 쓴 책이 재미가 없는 책입니다. 무슨 책인가 하면 그거는 소설, 시, 뭐 이렇게 여러 장르가 있는데 수필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쓴 건 어문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열이 아주 독특해요. 그런 사람들은 소설가라고 안 하고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천광로 작가입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제가 쓴 책 중에는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제라고 하는 5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판사가 제일 큰 데가 파주의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예요. 그 회사는 아무 책이나 안 만듭니다. 소설은 거의 안 만든다고 할 정도로 대학교 교수들의 논문 같은 거를 많이 만들고요. 거기에서 제 책을 우리 대한민국 역사라고 해서 5권인데 16만 원이나 하니까 비쌉니다. 그런데도 그 회사가 자비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행정고시 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큰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그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은 무슨 책인가 하면 대한민국 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안 듣던 말씀을 좀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잘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이 많이 부서지고 절단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문제가 있다면 있고 문제가 없다면 없지만은 그런 것 다 젖히고 무엇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무엇이 지금 쓰러지고 있고 약해지고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정신. 이 대한민국에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건국정신. 이런 것은 세계사 속에 들어있는 한국사의 한 단락입니다. 세계사라는 건 뭐 인류 문명사로부터 많습니다만 이 한국사만 해도요, 우리는 단군 임금으로부터 그 고조선 건국정신은 뭔지 아마 아실 겁니다. 홍익인간의 경천 애인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법의 1, 2조는 홍익인간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다녀도 우리나라 교육정신이 뭔가를 안 가르치니까 몰라. 경천애인 홍익인간 배우긴 배우는데 이게 컵 집어지질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홍익인간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방역 도시입니다. 그렇게 살자는 게 단군의 건국정신이자 우리나라 교육법의 기본 교육기본법의 1조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교육법 1조에 홍익인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렇듯 뭐 제게 오늘 20분이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이렇듯 이 많은 대한민국 사는 고구려의 건국정신이 있고, 고구려라는 국호에 담겨 있어요. 버지니아하고 신라, 메릴랜드 사이에 백제, 워싱턴 DC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또 고려는 태조왕건의 건국정신. 그 공부해보면 다 있어요. 다르게 하는데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건국정신이 있어요. 또 교통,
억불 뭐 환경, 이런 것도 있죠. 복지, 일자리는 하여튼 메트로라고 해서 같이 문제는 합니다.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빼고 우리 아까도 우리 아버지를 알자. 제가 늦게 와서 잠깐 들었습니다만 우리 아버지는 토론해 주시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나라 이름 가지고 계시는 박사님 대한민국입니다. 말씀해 주셨죠. 복지문제가 많이 대한민국 발생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대한민국. 버지니아의 그 국가와 가정이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일심 사람들한테 동체라는 바우처를 거를 주잖아요. 그 우리는 바우처를 잘 워싱턴 배우지 DC에서도 않습니다. 쓸 수 있고 메릴랜드에서도 쓸 수 가정에도 있습니다. 또 어른이 메릴랜드에서 있고 엄마가 받은 있고 사람이 메릴랜드 바우처를 나라에도 버지니아도 대통령이 쓰고 있고 DC도 씁니다. 국회가 있고 DC에서 뭐 받은 걸 다 정부 그렇게 쓸수 부처가 있습니다. 있고 뉴욕도 뉴욕, 뉴저지 가정 살림이나 같이 나라 씁니다. 살림이나 같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일 나머지는 중요한 건 재산세나 이런 거는 대한민국에 주별로 다 대한민국 달라요. 정신이 없다. 사형제도도 다 다르고 내가 이게 미국이 복통을 할 도시별로 노릇이. 다 다르게 하는데 이거 환장하겠어요. 복지를 공통으로 합니다. 왜? 왜 교육부는 안 가르치는가? 나 이동을 교육부 하니까. 장관이면 그래서 30분 교통도 대웠다만 같이 합니다. 영상이 메트로. 있고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의 그 주민들이 얘기할 새도 없더라고요. 자기가 살고 근데 있는 교육부 도시의 장관 경계가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인지 아니에요. 모릅니다. 우리나라 네. 교육 시민은 감 맘대로 되는 것만 아닙니다. 그분들은 수족이에요. 머리는 따로 있어요. 머리는 누굽니까? 대통령이 아니고 법입니다. 법.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교육부 장관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이분들을 뒤에서 진짜 받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 대답 못할 거예요. 그분들을 국사라고 합니다. 국사. 그러니까 왕사라고도 했죠. 태조 이성계의 왕사가 무학대사잖아요. 이 말은 지금 말로 하면 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은 정치를 못해요. 정치는 다른 계열이에요. 학자도 여러, 글도 여러 장르가 있다고 했잖아요. 학자들이 대한민국 정신이다, 대한민국 경제다, 대한민국 뭐 체육이다, 뭐 이런 걸 연구를 해서 그것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국회가 그것을 심의를 해서 국회에서 법 하나 나오려면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 잘 모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300명인데 그 법을 직접 쓰는 사람이 100명 되는가 모르겠어. 자기 그 상임위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그 법을,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있잖아. 입법 보좌관도 있고. 그들은 다 자기의 동문들이, 아까 누가 서울대학교 뭐 동문회 명함을 주던데 그 동문들 중에 그걸 전공한 사람들에게 그게 의뢰해서 그래서 대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고 정치를 합니다. 여기 가까운 분들이 의원도 계시고 할 텐데 내가 오버하는 말은 없도록 조심할게요. 하여튼 배우자. 내가 무슨 분과냐. 그 분과에 대해서는 배워야 된다. 어떻게 배우느냐? 책을 봐야 된다. 요즘은요, 집에 서재가 별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속에 상당한 게 있습니다. 그 전문적인 건 스마트폰 속에서 잘 안 되지만, 이게 밤새워 공부를 해야 돼. 저는 이게 공부의 맛을 들리고 나니까, 이 공부가요, 제가 74살인데, 이거 아직도 왜 그렇게 지금은 뭘 배우느냐? 지금은 책도 안 되는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배워요, 영상. 영상을 내가 유튜버 1세대입니다. 그거 선생이 없어. 방송국에 가면 가지가 10가지, 20가지야. 방송국에서 방송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촬영밖에 몰라. 이 사람은 말밖에 못해. 이 영상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그러니까 1인 미디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제일 기초서부터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은 애들도 하는 거고 이렇게 배우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럼 뭐 하려고 영상을 배우느냐? 뭐 하려고 책을 쓰느냐? 왜 정치를 하느냐? 왜 사업을 하느냐? 왜 공모를 하느냐?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건국 정신의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일날이 언젠가가 이게 광복절이다, 뭐 건국절이다 이거 가지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거는 정리를 했는데 다음 정부도 그렇게 하든지 뭐 어쩌든지 하여튼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원래 생일은 1919년 10월 11일입니다. 10월 11일은 대한민국이 방망이 치고 시작된, 선포된 날이에요. 그것이 상해 임시정부죠. 그것도 비밀리에 하다 보니까 4월 11일인데 일경익을 발견한 게 이틀 후에 발견돼서 4월 13일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계속 또 임시정부 수립일은 4월 13일이라고. 그러다가 뭐 2년 됐나 그래요. 얼마 안 돼요. 19년도니. 그렇지. 19년도에 4월 11일로 확정했군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체성이 없어.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왜 사느냐. 고속도로로 9시간 걸립니다. 내가 왜 살아요. 달렸을 때. 자식 낳고 기르기 위해 살죠. 맞아요. 그리고 사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봉사하기 사람들이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내 삶이고 우리 집 얘기고 60마일 정도 사실은 100km 되죠? 지금은 지구촌 시대입니다. 그 정도는 요즘에 같이 쓸 수 있고 해야 그 요소수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겨우 살아나는 것 같지 않아요? 주택도 그 안에서 이거 지구촌, 지구 덩어리가 우리 가정을 여유 있게 바로 박살내기도 하고 이쪽으로 100에서 이렇게 할 정도 하는 그 정도가 돼야 메가시티가 성공하지. 변호사님이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굉장히 세분화된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들이 워싱턴에서 방송국 한편으로는 미국의 소리 방송이라고 이번에도 뭐 아는 충청권 분들은 광역시티를 한다, 우리 가족은 다 미국에 경제권을 있어요. 한다고 해서 하는데 워싱턴은 각자가 받았거든. 이런 부분도 작게 해가지고 시민이 이거 저기는 되는데 왜 여긴 안 되죠? 요 지금은 이렇게 미국이 딴 나라가 아니고 중국이 딴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드려서 이 메가시티가 매일 어떤 우물 안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에서 참조를 해야 될 것 확 떠야 같고. 돼요. 셋째, 그래서 넓은 그러면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는 지구. 워싱턴 광역과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5천만이 다 한 식구입니다. 충청 광역권이 그냥 아이고 나는 그렇게 대부분의 큰 건 못하고 내 사느냐. 식구, 5식구, 그러니까 3식구만 잘 살 거예요. 아이 훌륭해요. 우선 그게 잘 돼야 되지. 대전에도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부 청사가 내가 와 듣건데 세종에 주로 많이 와 이 있습니다. 지구촌이 많이 끝까지는 못 있죠. 가더라도 대한민국이 실제로 끝까지는 못 갔을 때 가더라도 그 우리 충청도가 공무원이나 정부 이게 다 관련 한 비즈니스 가족이다. 조달 업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먹고 뜻을 사는 가지고 분이 몇 모이신 명이나 분들로 될까? 아는데 20%가 안 그렇기 됩니다. 때문에 20%가 어떻게 하다 안 됩니다. 보니까 때가 미국의 적절한 것 워싱턴 DC도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그 건국정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거기서 대통령 왜 수립이 될 하려고 뿐이지 합니까? 국회의원 왜 하려고 다 합니까? 나눠져서 나는 전국이 신문사 똑같이 해서 추피를 하는 거잖아요. 20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정부 관련 그 나름대로 비즈니스로 법도 많이 알고 먹고 사는 공부도 많이 사람들의 했어요. 그럼 일자리가 정치는 20%가 안 됩니다. 모르고 그러면 나머지는 할 다 새가 뭘로 없어요. 사느냐? 공부하느라고. 그럼 워싱턴 DC가 왜? 미국에서 왜 라는 제3의 질문을 해봐야 경제권 돼요. 왜 여러분들은 상임 메트로폴리스를 근무를 넘어서서 메갈로폴리스가 내가 되느냐? 왜 하는가? 다 첨단 산업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첨단 산업 때문에. 바로 그러면 첨단 우리가 산업이 왜 거기에 오느냐? 일제 36년 워싱턴 DC 한가운데는 아까 흑암의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에서 정부 기능이 집중. 독립운동을 하는 것과 똑같은 사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시대의 정신 독립운동가다. 예, 영토도 중요하지만 정신 독립이 정신에 대한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정신을 짧은 시간에 요렇게 시간을 주면 나한테 100회를 줘야 합니다. 이거는 근처도 못 가.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는데 대한민국 건국 정신은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월급 안 줘도 대통령 하겠느냐? 월급 안 줘도 국회의원 하겠느냐? 월급 안 줘도 교사 하겠어? 내 돈 내고 할 수 있어? 우리나라 건국 정신은 내 돈 내고 그게 뭐예요? 독립운동입니다. 목숨까지 걸고 그러니까 완전 희생과 봉사입니다. 우리 집에 가장이라면은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눈보라 비바람 그 거친 땀방울 피 눈물 아끼지 않고 일하죠. 내가 아까 말했습니다. 5천만 원 다 우리 식구다. 75억이 다 우리 식구라고 나는 보는 사람이니까 하물며 그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해방 후에 경무대로
그 총복부 건물 자리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그 치부책에 글씨 쓸 사람이 없어. 애국지사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젊어서부터 독립운동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요만한 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인터넷에 찾으면 그 사진이 있어요. 이만한 함을 만들어 놓고 나라 일 할 사람 추천하거나 자청해서 여기다 신청을 하십시오. 그 인터넷에 있습니다. 내 책에 그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단 월급은 못 줍니다. 아니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 걷으러 다닐 사람이 없어. 이름을 장례에서 쓸 사람이 없어. 글씨를 모르는 거요. 이 5천만의 인구 일본서 만들어 놓은 거, 이 호적법이 일본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거 돈을 계산을 할 수도 없고 공무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봉사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1년 반 월급이 없었어요. 월급이 어디 있어? 나라 돈이 없는데. 독립운동 자금 가지고 신흥무관학교 세우고 독립군 만들고 그 김자진 장군, 이혜영 선생, 우당 이혜영 선생이 신흥무관학교 세워서 독립 옷 입히고 총 사주고 군복 입히고 밥 먹이고 재우고, 그분이 명동 성당 일대 땅 그때 돈으로 600만 원이요. 지금 돈으로 하면 아마 한 6천억 될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가서 아유 잘 살 사람인데, 일본이 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김자진 장군도 그렇잖아요. 자기 땅 다 팔아가지고 가서. 저도 지금 우리 그러니까 그 돈 쓴 거예요. 상인 고문 내 돈 내고 나라 일 하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상인 저는 일본으로 손들을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돈이 너무 없어서 낼 건 없는데 몸뚱이는 하겠다. 그게 독립. 어제 김병준 내가 몸뚱이는 다 늙었고, 예를 들면 뉴스를 보셔서 내가 아시겠지만 몸뚱이는 총괄 선거대책위원장님을 그러면 내가 가진 건 뭐냐? 돈이 있으니까 돈을 내겠다. 뭐 그게 독립운동. 둘이 하실지. 이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종시에 있는데 안 생겨도 하겠느냐라는 걸 나는 주셔서 계속 묻습니다. 오전에 저 사람이 월급 오송역으로 오셔서 거기서 지금 1시간 핀란드 국회의원도 자주 말씀을 듣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그냥 사단을 거느리고 국회의원 하나 나오면 집안이 다 먹고 살아.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장관 한 명 나오면 그냥 동문들이 다 먹고 살아. 맡으시는데 아마도 야, 이거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나라가 결국은 독립운동가들이 너희들은 독립운동을 나라를 선배로 모시고 경영해 갈 때 굶지 말고 배고프지 말고 잘 살기를 위해서 자기들은 돈을 썼어요. 아마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보면은 월급 많이 주면 박수 쳐. 아이고 잘 됐다. 내가 그래서 내가 목숨 거는 거야. 뉴스에서 한가운 일이죠. 김종인 위원장님 후손들이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나도 혼자 손자가 7명이에요. 이런 입장이라 그게 아마 이번 주말에 걔들이 잘 된다면 내가 총상을 입었더라도 관계가 없어. 그러나 공동으로 하는 게 그러나 지나치면 안 돼. 아마 김병준 지나치면 안 된다. 단독으로 이거는 선대위가 다음 주에 위원장부터 결정이 될 것 같고, 국민의힘 이제 전체적인 민주당이는 하는 거에 똑같습니다. 집권하고 나면 그냥 너무 강해져. 제가 선거나 이게 뭐 어떻게 우리나라를 앞으로 길러가야 될 것이냐. 저한테 또 말씀을 그것은 교육을 세워야 말씀드리느라고 늦었습니다. 교육. 왜냐하면 제가 세종시에서 교육은 영어 수학이 다가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인간 교육이에요.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핏 봐도 이 중천권 광역권에 대한 학문이라고 하는 거. 아까 대통령도 학자의 말을 변호사님 오셨어요? 네, 변호사님 오시면 내가 바로 끝낼게요. 금방이라도 오시면 금방 끝낼게요. 이거 뭐 어차피 짧은 시간 안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 실태를 보면 초중고 아이들이 국영수 세종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과외비가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게 과외비가 들어가서 통계로는 2020년 통계로는 19년인가? 대졸 무직, 대졸 취직 못한 사람을 그럼 뭐 불취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취준생 말고 뭐야? 대졸 실업자가
166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검색하면. 그런데 일주일 전에 어떤 채널에서 보니까 대조를 하고 실업자인 사람이 300만 명이래요. 이 사람은 그 헛소리하는 그 공영방송에서 들은 거니까. 대학교 나오는데 얼마 돈이 듭니까? 얼마 전 통계로는 2억 4천이었었는데 지금은 3억 5천쯤 들 거예요. 유학까지 갔다 오면 10억 넘게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1년 출산율이 30만에서 이제 27만 6만으로 떨어졌습니다. 300만이 대학교를 나와서 취업을 못했다. 10년간 나서 키우는 게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166만이라도 그래.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느냐. 제 때에는 1년에 70만, 80만이 났습니다. 지금은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 취직 못하면 결혼하겠어요? 여기 청년들도 보이는데 내 손자, 외손자가 대구에 있는데 친손자, 손녀는 다 워싱턴에 있고 걔들이 그 큰애가 중학교 3학년인데 걔가 이번에 마이스터고를 합격을 했어요. 대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더 바로 취직 가는 길을 간다. 그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걔가 또 그러대. 그 지 엄마가 찔찔 울더라고. 대학 생활도 못하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내가 불쌍한가. 아니 내가 집이 없나 왜 애가 왜 돈에 저렇게 환장하느냐. 밥도 안 굶겼는데 걔는 내다본 거예요. 취직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거 뭘 잘못 가르쳐도 한참 잘못 가르쳤어. 그러니까 장가 못 가요. 아니 누가 그거 와서 시집 와서 살겠어. 남자가 직장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직장을 목숨을 걸고 직장을 구하는 겁니다. 그거 참 그러니까 여자가 더 강해. 남자들은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애를 낳고 안 낳고 문제는 더 심각해요. 애를 정부가 키워준대요. 셋만 나면. 아니 돼지는 돼지가 키우고 소는 소가 키우는 거지 어떻게 내 자식을 정부가 키우느냐. 그러니까 맨날 뉴스가 그냥 그 CC카메라 찍힌 아동학대. 이 말은 제가 세종 인성학당장입니다. 인성학당장이에요. 지금 인터넷에 검색하면 세종 인성학당이라는 게 나와요. 제가 인성학당을 세운 것은 학문 영역에서 인간학이 최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인성은 조금 달라요. 영문학 어디서 나왔어요? 얼마 안 됐어요. 해방되고 들어왔어요. 컴퓨터학? 이건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국문학? 국어과 문학과가 합쳐서 국문학이 된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사람이 누군가가 만드는데 이 모든 학문의 근본은 뭐냐 하면 사람 살자는 거예요. 사업은 왜 하고 공부는 왜 하고 장관은 왜 하고 교사는 왜 하느냐. 살자는 거예요. 살자는 게 뭡니까? 내 식구 밥 먹이고 살자는 게 그거는 협의적 그 정당성이죠. 그런데 광의적 정당성은 교육자라면 국회의원이라면 넓게 봐야 되는데 왜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 왜 배우느냐, 유학은 왜 갔느냐?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나만 아니고 나는 그냥 나라고 해요. 이웃은 그냥 우리라고 해요. 널리 75억은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에디슨 특허가 뭐 3,000개 넘다고 그러죠? 그 사람 한 사람이 인간을 다 끝내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신경 써요. 우리 컴퓨터를 발명한 사람. 이제 영상시대 넘어서서 우주시대가 펼쳐지는데 우주에 먹을 게 뭐가 있어? 그럴 게 아니라 그건 몰라요.
지구 생명의 80%는 바다에 있다. 한번 해보세요. 지구 생명의 80%는 바다에 있다. 원래는 70%인데 7대 3 비율이니까. 근데 80%래요. 바다 속에 먹을 게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걸 공부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주에 가면 공기 속에는 먹을 게 없을까요? 이게 우리가 먹는 쌀이나 밥이나 뭐 채소나 다 우주에서 길러내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이거 하늘에서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공부의 목표는, 야, 내가 내 나름대로 가정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뭐, 나는 목소리가 그만해서 잘 들릴 거요. 안 나와, 이거. 여러분, 최고의 학문을 뭐로 생각하십니까? 요즘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무조건 영어 수학이에요. 영어 수학이라는 것은 학문에서 한 계단으로 따지면 한 5, 6계단 밑에입니다. 학문의 최고봉에는 인간학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인간학. 인간학이라는 것은 모든 학문을 다 검색하면 나와요. 인간학이 무엇인가. 모든 학문을 총거느린 투망의 손잡이가 쓴 겁니다. 인간학에서 줄기가 3가지가 크게 뻗어나가는데, 첫째가 인체학입니다. 인체학. 그 인간학, 인류학 비슷한 말이에요. 인체학에서 의학이 나갑니다. 체육학도 물론 인체학에서 나가죠. 인간학은 이렇게 사람이 왜 사는가, 왜 공부하는가를 가르쳐 줘요. 그냥 인터넷에서 봐가지고는 그냥 요점 정리만 한 거 몇 글자만 있는데, 인간학을 연구하고 그 인간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래학자들도 있고. 이 인간학에서 첫째가 인체학, 둘째가 인성학입니다. 인성학 밑에가 교육학이에요. 그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짓거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철학입니다. 철학에서 말하자면 뭐 심리학이 철학에서 줄기에서 큰 줄기죠. 철학으로 뭐 아동심理뭐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모든 말을 저는 인간학 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세종 인간학당 하면 그 인간학이 뭐요?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인성학, 인간학의 가운데 줄기, 인성학당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능의 문제도 아니고 기능의 문제도 아니에요. 산업의 문제도 아니고 출산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더더욱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본분을 잃어가는 인간학이, 인성이 문제입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걸 정희화 의장이 의장할 적에 됐네요, 좀. 그때 하여튼 뭐 200명 가까운 사람이 그 대표 발의는 정의화고 거기에 공동 발의한 사람이 한 200명 됐어요. 절대다수로.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전국 각곳에 인성교육 강사가 뭐 양성한다고 한 달에 100만 원, 뭐 6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6주 코스라나 뭐. 그런데 그 인성교육진흥법도 뭔가 한참 잘못됐어요. 나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 지금 그거 유명무실하죠? 그러니까 인성이 뭐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애매겨. 여러분, 인성이 뭔가를 설명하겠어요? 나는 인성학 당장이라도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인성학 연구 통론 6권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서 공부만 했다니까? 토종처럼 그냥 토굴 속에만 처박혀 있다가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이 장영래 대표가 나를 알고서 이렇게 자꾸. 근데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다 갖췄어요. 그래서 내가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인성학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인성학은 인간학의 줄임말입니다. 인간학. 인간학을 줄이면 인성학이 돼요. 줄임말이에요. 그 반대말로 해야 인성이 뭔가를 알아요. 반대말이 뭐냐? 인간성의 반대말은 동물성이에요. 동물성. 인성학이 뭐냐? 인성이 뭐냐? 그러면 동물이 뭐냐? 그렇게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개 같은 놈, 소 같은 놈 거리가 인간 같지 않다 소리죠. 그거를 인성과 수성이라고 말하면 쉽습니다. 짐승수자. 인성의 반대말은 수성이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선제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가 오는 문제가 이제 지금 첫 삽을 떴습니다. 네. 청와대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청와대가 오는 거는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다 그냥 어떤 그 신용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법원, 검찰청, 헌법재판소 이런 거 오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그럼 과연 그런가 했을 때 워싱턴 DC와 캐나다의 오타와 또 호주의 캔버라는 전부 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모든 기관이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우리 대전, 세종, 여기 청주를 비롯한 충청권이 하나가 돼서 그 기관들이 그렇다고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살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데 행정수도의 의미를 조금은 더 넓게 봐야 된다 이런 관점하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충청권 광역도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광역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메가시티인데 워싱턴이 여러분 워싱턴 DC 자체의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알면 자 우리가 나가는 방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인구가 70만입니다.